3개월 전. 뭐라고? 이 끊어진 손금이 생명선이 아니라 지능선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큰 병이나 사고를 당한 건 아닌데 머리에 문제가 있을 거라 그 말인가? 말했잖아. 그 호두나무는 너를 위해 심은 거라고. 얼른 가서 비료나 좀 주고 와. 늦으면 큰일 나. 그런 건 아니고, 이 끊어진 손금은 내가 대략 20살 조금 넘었을 때 정말 어려운 결정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뜻이야. 완벽한 해석이란 원래 없는 법이니까 자연의 흐름을 따라야 해. 봐봐. 뒤에 이어진 손금은 가지런하잖아. 대단해. 정말이야. 23살 무렵 고향의 논밭에 재앙이 내렸지. 그땐 이동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어. 지금은 사람들과 함께 대왕성에 와서 농작물을 연구하며 다시 농사일을 시작했지. 꽤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런 일도 있었군. 운명을 미리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러는 일엔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것뿐이지. 천사부의 천사들은 그냥 신통하다고만 들었는데 이렇게 다방면으로 능통할 줄이야. 슈씨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곳 천사부의 베테랑 수업 천사가 된 거지? 가르침을 받는 것에 빠름과 늦음이 있듯이 나는 조금 더 일찍 배웠을 뿐이야. 그리고 이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뿐이지. 정말 대단해. 그런데 슈씨, 저기 저 젊은이가 이쪽을 한참이나 쳐다보고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중요한 손님이야. 먼저 일어날게. 다음에 또 얘기해. 영국 사실의 지촉인 좌락입니다. 명을 받들어 대왕성 건설과 쇠이수 관련 사무를 감독하러 왔습니다. 시우 선생님의 일상을 제한하진 않겠습니다만 당분간은 대왕성을 떠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새로운 재촉인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너였구나. 맞습니다. 4세대 관에 쓰인 검사일 뿐이니 시우 천사님의 농업연구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마시고 본래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면. 참 어려 보이는데 올해 성인이 된 거야? 네? 이렇게 외진 곳까지 오는 동안 별일 없었고 나쁜 사람들이 괴롭히진 않았어? 좀더덕 며칠 상대하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성 11회를 설치하는 일은 여러분이 연구 공부에 협력해서 서로 도움이 되도록 4세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천사님들과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문제가 생기는 일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사항이. 맞다. 이곳의 논밭은 마음대로 다녀도 되니까 편하게 둘러봐. 농작물만 밟지 않게 조심해줘. 만약 공장 쪽으로 가려면 천사들에게 미리 인사하는 것도 잊지 말고. 시우 천사님, 제가 맡은 업무 범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방이 예전에 왔던 지촉에 지내던 곳이야. 생필품은 다 새 곳으로 갈아놨으니까 편하겠어. 저기... 이 정도면 됐겠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좋았쇼. 아직 논밭에 할 일이 많았어. 나는 일어날게. 힘든 일 생기면 마을 사람들한테 말해. 다들 정이 많아서 많이 도와줄 거야. 이봐. 이봐. 실례합니다만 제가 지금 공부 중이라. 자. 도시락? 갑자기 무슨? 배고프지?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었잖아. 딱 보니까 밥을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 모양이던데. 무슨 허수아비 같더라니까. 감사합니다. 맛있어? 아주 맛있네요. 그런데 이거 공짜로 받아먹을 생각은 아니지?
소만, 이번은 우리 손님이야. 예의를 지켜야지. 그치만 언니가 그랬잖아. 대왕성에서 먹고 살려면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이 사람 이상해. 공무중이라면서 농사도 안 짓고 집도 안 짓고 이럴 거면 못 들어온 건지. 이분도 이분만의 중요한 일이 있는 거야, 소만.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인데? 그런 건 나도 하겠다. 공무원이 뭐 별거야? 그래,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거야.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이 향기 다를 줄 알아? 아니요. 아무래도 평소와 이런 농기구를 쓸 일은 없었겠지. 이 작은 큐브는 육상이라고 불러. 이걸로 천지를 조정해서 맞는 위치에 꽂으면 구역별 논밭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다를 줄 알아? 이런 건 잘 몰라서. 그럼 스톡비스트에게 먹여주는 일은 어때? 푸. 저 무능. 이곳에 한동안 머물 거라면 이참에 농사일도 좀 해보는 건 어때? 아니면 시험 농지에 있는 잡초부터 말끔하게 뽑아볼래? 선생님, 여기 계신가요? 이쪽에. 화생 마침 잘 왔어. 이분은 경성에서 온 먼 친척인데 이번엔 대왕성으로 실어 왔어. 이 학생은 화생이라고 해. 네게 많은 걸 가르쳐 줄 거야. 에? 제가요? 응? 위치 추적 장치에 스톡비스트가 이 주변에 있다고 나왔어? 응, 이 오카리나를 불면 보드리가 내가 찾고 있다는 걸 알고 나타날 거야. 위치 추적 장치? 대왕성의 모든 스톡비스트에게 부착돼 있어.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적인 위치는 알 수 있지. 꽤나 유용하다고. 대왕성에 있는 모든 스톡비스트는 그런 걸 달고 있는 건가요? 예전에 스톡비스트를 많이 잃어버려서 골치 아팠거든. 말하자면 스톡비스트 잃고 외양간 고친달까? 사형들을 키우던 스톡비스트는 밖에 풀어놓으면 암컷에게 자주 홀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겪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선생님의 친척인데 왜 군대에 다녀온 거야? 외부인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가족 중에 높은 사람이 있어? 왜 그런 걸 여쭙는 건가요? 말투와 풍기는 기운이 많이 달라. 여기는 또래 중에는 거의 없거든. 있어봤자 고위층 자제들이지. 제가 무례를 범한 거라면 무례하다고 말 안 했어. 이상하네. 왜 안 나타났지? 보드리 녀석. 며칠 전에 향걸랑 싸우긴 했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가버린 건가? 설마 또 밖에서 암컷을 따라간 거 아니야? 뭐라고? 보드리가 좋아하는 건 양갈래야. 매일 나도 같이 진흙탕에서 놀았단 말이야. 그들은 항상 붙어 다녀. 이건 안 돼, 촛대군. 촛대군? 보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줄게. 잘 봐도. 우리 흩어져서 찾아보자. 그림을 참 잘 그리시는군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이야? 나도 보드리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네가 할 수 있다고? 다리 4개. 그리고 몸에는 무늬가 있잖아. 뭐가 어렵다는 거야? 촛대군. 밖에서 스톡비스트 본 적 있어? 아주 적습니다. 괜찮아. 넌 스톡비스트를 못 봤고 난 이동도시를 못 봤으니까 누구나 보지 못했던 건 있는 법이야. 당신은 바깥에 있는 다른 도시에 가본 적이 없나요? 안 가봤지만 화생에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여기서 생산한 쌀은 매년 외부로 보냄. 그리고 외부 사람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새로운 씨앗도 연구 중이야. 앞으로 기회는 많을 거야. 서두를 거 없어. 난 여기가 원래 더 좋아. 아, 맞다. 이 냄새.
술 냄새인가?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쌀로 만든 감주야. 저기 증기가 올라오는 곳이 양조장인데 나중에 저기다 한번 둘러보자고. 이곳에는 양조장도 있었군요. 수확한 걸 조금씩 남겨두었다가 술을 빚어. 그중 가장 오래된 술단지는 벌써 100년은 넘었다고 해. 술 마셔봤어? 이전에 조금 인문을 수영 중에 만난 고향 친구가 준 옥수수 잎으로 만든 술이었죠. 상당히 강렬했습니다. 몸을 좀 녹이라고 준 술이었지만 그런 술일지는 몰랐습니다. 먹을 음식도 부족한데 술을 빚을 식량이 어디 있겠다는 말도 했죠. 밖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 이런 세상이 맙소사. 땅이 매우 넓으니까요.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저쪽인가요? 와, 촛대군 엄청난데. 보드리를 금방 찾을 수 있겠네. 드론은 더 높이 날 수 있고 위치 추적 기능도 있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잠깐! 저게! 왜 불이 났지? 세 달이라고요? 세 달입니다. 이번 공사는 보통 공사가 아닙니다. 모든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해서 말이죠. 세 달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5성 11호, 이 5자는 단순한 시구절이 아닙니다. 그 원형은 오랜 기간 대대로 영국 역대 천사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죠. 물론 세작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관일 뿐만 아니라 천사부의 학생이기도 합니다. 오리진을 마치는 여러분들만큼 능숙하진 않지만 매일 책상 너머로 천사일을 구경하면서 차를 마시기만 한 것도 아니죠. 세 달이라. 당시 눈보라가 몰아치던 영국 북부 지역에서도 세 달이 걸렸었죠. 천사님들은 신중히 고민하고 답변해주세요. 대왕성 핵심구역의 마지막 2섹터의 조립 작업은 얼마나 남았나요? 에너지 물자 보급에 충분하다면 대략 한 달 조금 넘게 걸릴 겁니다. 오래지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물자 보급은 제가 계속 독촉 중이니 여러분은 일정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하늘 높고 땅 넓은 이곳에선 단순한 물자 운송도 큰 작업입니다. 공사 기간이 하루 연장된다면 소비되는 자원과 비용을 무시할 수 없어요. 매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현재 6월이니 추석에는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있으면 좋겠군요. 어디를 가나 잡다하고 귀찮은 일들이 많죠. 영소저께서 너그럽게 봐주시죠. 이 자식 방을 영사치라고. 세 달간 영국 북부 지역이라면 그의 다능성을 말하는 거군요. 큰 눈으로 성이 봉쇄되자 조정은 공사 중단을 결정했죠. 하지만 전달자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산도에선 천사가 섹터를 마치 칼처럼 사용해 얼어붙은 오래진 결정충을 부수고 혹독한 추위 속에 갇혀만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을 구해냈어요. 이 이야기는 현재 교과서로 실렸고 만시랑은 그로 승승장구했죠. 방금의 말씀은 참 겸손하셨어요. 오해가 있었군요. 저는 그저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평범한 토목천사일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거만하게 굴겠습니까? 단지 그 일을 언급하면 고생했던 전사들이 화를 가라앉히고 제 말을 조금 더 들어줄 뿐입니다. 아무래도 만시랑은 어성시불의 공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자신은 있지만 일정이 조금 촉박하기는 합니다.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실수를 피할 순 없으니 그때가 되면 영실하게 도움을 청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제 업무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영소저, 대왕성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이곳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곳은 변방이라 내륙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자원은 풍부해요. 특히 농산물로 만든 다양한 간식은 맛있고 소화도 잘 되죠.
예를 들어보자면, 오도죽을 드셔보셨나요? 아쉽게도 아직 못 먹어봤네요. 대왕성의 오도죽은 다른 곳과는 조금 다릅니다. 5가지의 콩, 즉 팥, 검은 콩, 녹두, 메주콩, 강낭콩을 사용해서 끓이죠. 하지만 대왕성의 오도죽의 특별한 이유는 5가지 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의 특산물, 쌀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대왕성의 쌀은 단맛이 강하고 풍미가 진해 이 평범한 죽을 대왕성 음식 문화의 상징으로 만드는 기본 재료가 되죠. 보기에는 5콩과 쌀 하나로 맛을 낸 것 같지만 쌀에서 맛이 나오는 겁니다. 요리라는 건 단순히 끓이는 게 아니라 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비결은 늘 불 조절에 있어요. 5콩이 주인공의 자리를 뺏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쌀의 풍미가 사라진다면 그 죽은 단순한 잡곡죽으로 변해버리죠. 시간 날 때 꼭 한번 드셔보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네, 그럴게요. 아, 맞다. 양상사님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연세가 많으시니 병이 없는 것만으로 축복이죠. 어르신은 건강을 잘 챙겨야 해요. 다음 복귀에서 업무 보고를 할 때 상사님께 작은 선물을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이라. 아무래도 대왕성은 쇠이수와 관련이 있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4세대 예부와 교류를 하게 됩니다. 예전부터 영상사님의 위협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세월이 야속할 뿐입니다. 지금은 양상사님께서는 편히 쉬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제가 대왕성에 온 게 쓸데없는 참견이라면 제가 바로 서신을 써서 따붙게 보내드리죠. 또 오해하셨군요. 제 말은 영소조가 어린 나이에 벌써 실랑의 자리에 오른 건 영가문의 축복이자 상선님의 탁월한 지도 덕분이라는 겁니다. 만시랑 네? 만약 실적 없는 영사촌은 단연성의 전설적인 천사와 어깨를 나란히 자격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면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동료니까요. 앞으로는 툭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해요. 빙빙 돌려서 말하면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만시랑보다 훨씬 매력적이니까요. 그럼 이만. 빨리 물통 불이 이른 지 얼마 안 돼서 다행이야. 게다가 강 옆이고. 왜 숲에 불을 지르고 있어? 산불을 일으키는 건 중재입니다. 산불을 내려둔 게 아니야. 선배 때문이라고. 언니의 과제는 파워 베이스트인데 그 녀석이 내 과제를 먹어버렸어. 그리고 내 과제가 있던 땅에 알을 남겼어. 저 알을 구워서 복수하려고 했어. 아니, 복수가 아니야. 저 알을 구워서 사라진 내 과제를 기리려고 했던 거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빨리빨리 불이 저쪽으로 안 되겠어. 불길을 빨리 잡아야 해. 괭이를 써. 바람에 작아진 틈을 이용해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분리대를 만들어. 뒤쪽의 식물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이 뒤쪽이 번지지 않게 해야 해요. 휴. 세이프. 매. 죽다 살았네. 보들이? 매. 드디어 찾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전에 먼저 양갈래를 좋아하는지 말해줘. 자락은 어디로 간 거야? 뒤쪽 식물을 치운다더니 없잖아. 쳤나 이 새끼? 설마 길을 잃은 건 아니겠지? 매. 그럼 다시 찾아볼까? 매. 자락. 전 여기 있습니다. 방금 그쪽으로 갔는데 보들은 찾지 못했지만 풀숲에서 이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철학은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새끼 스톡비스트 2마리를 외투로 돌돌 감싸 안아 품 안에 꼭 안고 있었다. 이렇게 작은 새끼는 데려오면 안 돼. 네? 하지만 주변에 어미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두었다간 분명 죽게 될 거예요. 데려와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관리가 아니야. 우리는 친구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야. 스톡비스트는 우리에게 털을 주고 우리는 스톡비스트에게 맛있는 여물을 주면서 모기를 쫓아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야생의 새끼들을 대왕성으로 데려오는 건 전염병이 퍼질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고 길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근데 초대군가 이 아이들을 이미 안고 했잖아. 냄새가 묻어서 어미도 이제 안 바라줄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한 거야. 이제 알겠어? 하지만 이미 데려왔으니까 해결해야지. 소만,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 저지른 건 쟨데 왜 자꾸 편드는 거야? 바로 그거야. 쪼떼군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혹시 질투해? 저기... 됐어. 선생님께 어떻게 처리할지 물어볼게. 빨리 돌아가자. 아이들이 추워해. 또 너구나. 무서운 아저씨, 점심 먹었어? 방금 이곳에 불이 났는데 아저씨는 말도 못하잖아. 우리가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야. 가까이 가지 마. 진짜로 도끼에 맞을지도 몰라. 절대로 안 그래. 페리만 불면 금방 진정될 거야. 내가 페리 부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항상 이렇게 와. 다들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하지만 난 몰래 자주 와. 자랑이다 참. 근데 강 건너편으로는 못 건너가고 있어. 무서운 아저씨도 내가 이 노래를 불면 조용해지거든. 웃는 걸 본 적도 있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도끼도 만질 수 있어. 항상 꽉 쥐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왜 갑자기 때리는 거야? 흥섭빛 화났어. 다음엔 간식 안 가질 줄 알아. 가까이 가지 마. 빨리 가자. 저 새끼 2마리는 그냥 데려가자. 다음엔 뭘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좀 하고 행동해. 알겠어? 저는 여기 온 지를 꽤 됐는데 도대체 뭘 배운 거지? 이럴려고 공무원 됐나 자기감 들어. 장군님, 최근 며칠 살해등 추적과 재앙 대응에 관한 임무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제 반성문도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에게 실망을. 다음엔 더. 그럴 필요 없다. 옥문이 경성에 복귀하는 향후 업무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건 저더러 정중히 반성하는 말씀이신가요? 내게 4세대의 인사권은 없지만 옥문 장수로서 옥문의 군사 배치에 누구를 쓸지는 결정할 수 있다. 옥문을 떠난 후 내겐 더 중요한 임무가 있다. 북쪽 대왕성에서 봄파종을 시작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군. 널 그곳으로 보내 인력을 보태려고 하는 중이다. 봄파종? 농사일 말씀이십니까? 그게 말씀하신 더 중요한 임무인가요? 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닙니다. 농업도 중요하고 대왕성의 사정도 들었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제가 가는 거죠? 가서 많은 것을 봐라. 다음은요? 많이 생각해라. 인수인기가 끝나면 바로 출발하도록 해라. 아버지, 마지막으로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사내 중의 행적을 조사하다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내 중의 행동을 보면 옥문 순방의 움직임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옥문 수부근의 배치들을 손에 넣는다면
이건 심각한... 방금 말했을 텐데. 이제 그 일은 너와 상관이 없다. 일을 처리할 땐 최소의 인정과 도리를 잊어선 아니 된다. 당수 같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낮에는 농사일로 바쁘고 밤에는 무예 연습도 게을리지 않으시군요. 이 한 달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이었군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항상 진지하지만 정작 이룬 건 없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무예를 닦고 단련하다 보면 앞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뤄낼지도 모르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용문의 어떤 무협 영화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오만합니다. 천부적인 능력을 갖춘 협극인 주인공은 평생을 무도수련에 정진했지만 최종 목표인 최고의 경지에는 오르지 못해 오랫동안 슬럼프에 빠졌었죠. 그렇게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본인이 가진 명예, 자산, 지위, 심지어 한쪽 팔까지 잃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작은 마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평범한 농민과 함께 살면서 나무를 하고 차를 끓이는 일상을 3년 동안 보냈고 늘 진행되는 복음에는 손도 대지 않았죠. 하지만 원수와 다시 만나 검을 다시 뽑는 그때 그의 무예 실력이 전보다 훨씬 나아져 있음을 알게 됐어요. 제가 오만하다는 겁니까? 응? 전 그저 영화 속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 미뤄보자면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말하자면 마음가짐이란 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옥문을 떠나온 이후로 마음에 변화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잠깐 쉬는 건 어떠신가요?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저를 따라 여기까지 오셨죠? 옥문에 남아있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은 지척이들었어 영국 각지를 누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을 따라다니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단지 아버지의 좌천... 아버지의 명으로 파견되어 온 것입니다. 옥문과 함께 경성으로 돌아갔다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을 텐데요. 선생님을 따라 백주에 갔었는데 그곳은 번화하다는 것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더군요. 그런데 대왕성은 오히려 흥미로웠어요. 단순한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그럴지도 모르죠. 저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보라고 하신 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럼 대왕성에서 지낸 기간에는 무엇을 보셨나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곳 대왕성은 지리적인 위치 덕분에 오래지름으로 인한 오염이 적은 희귀한 땅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영국의 중요한 곡창지였죠. 그리고 선사들과 농부들의 노력 덕에 경작지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부터 개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태양 섹터가 16개, 수용 섹터가 60여 개, 천사가 730명, 거주하는 사람은 5만 명이 넘어가죠. 비록 외진 곳이지만 여기 사람들은 즐겁게 일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끝인가요? 소소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군요. 당신은 어떤가요? 종사님 곁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걸 본 게 있나요? 어디 보자. 오늘 저녁 이웃 아저씨 부부가 식사 후에 크게 다퉜어요. 아저씨가 지난달에 멀리 여행을 갔었는데 바깥 생활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이사를 가자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리고 나무 위에서 파울비스트가 알을 품고 있는 걸 봤어요. 암수가 번갈아 가며 알을 품고 사냥하더군요. 아무래도 조만간 알이 부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농 조각상 앞에서 걱정을 한가득 안고 기도하는 천사들도 봤어요. 심지어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까지 하던데 정말 신기한 장면이었죠. 아무래도 가장 신기한 건 엄청난 경공을 가진 청년이 짐승들에게 꼼짝도 못하다가 혼나는 모습이었죠. 좌랑님, 그래서 스톡비스트는 찾으셨나요? 그건 언제? 수년 전 종사님은 저더러 다양한 무예 기술을 배우라고 하셨고 실력자의 격투를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어서 무예를 익힐 수가 없었죠. 알고 계셨나요? 방금 낮에는 농사일을 하느라 밤에는 무예를 연마하느라 고생한다고 말할 때 그 고생이라는 게 사실 정말 부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종사님께서는 저같이 무예를 배우기 어려운 제자를 계속 곁에 두시고 무예 연습을 지켜보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엇을 배우라고는 말씀해 주지 않았고 주의 깊게 정확하게 보라고만 하셨죠. 저는 종사님 말씀대로 기록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무예는 단지 초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격투 이론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적용되는 이치였습니다. 움직임과 멈춤 사이에 만물의 흥성망세의 법칙이 숨어 있었죠. 이런 이치를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긴 했지만 무학은 알면 알수록 더욱 예측이 불가능해 오히려 어떻게 배워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사세대에서 가르치는 무학은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는 타인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학은 너무 많은 것과 연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한 기술 중 하나일 뿐이죠. 맞아요. 나중에 알게 됐죠. 무학도 결국엔 단지 무학일 뿐이라는 것이고 별로 복잡하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무학에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식견이 넓어지면서 삶 속에 있는 이치들을 깨달았고 그것을 무학에서 확인했을 뿐이죠. 그 이치는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라. 종사님 쓰신 무궁전에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라 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적과 마주할 때는 먼저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그 후에 승리할 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어떤 상황에서든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와! 잠깐, 왜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반응하는 거야? 쩌떼군, 북군이랑 같이 있었구나. 아주 좋았잖아. 우랑벼 품종 실험지 갑구역에서는 성장기 동안 토양의 오리지널 활성률이 20%, 1일당 평균 수확량이 160kg입니다. 을구역의 활성률은 23%, 수확량은 75kg, 병원 섹터는 25%, 생존율은 거의 제로입니다. 각 데이터는 지난 시즌 별 차이가 없고 그전 시즌과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작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 전혀 실망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조급해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 한 걸음씩 다가가야지. 25%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장벽이네요. 토양 속 오리지널 활성률은 이 수치를 넘으면 작물이든 토양 복구용 식물이든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하지만 이 수치도 일반 토양 속 오리지널 활성률에 비하면 정말 무의미한 결과라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포기하고 싶어진 거야? 아니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완칭 프로젝트를 대중화시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수년간 연구했지만 성과는커녕 조금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아서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15%야. 25년 전에 넘기 어려운 장벽은 15%였어. 작물 실험을 9세대에 걸쳐 진행했고 작은 한 구석을 오리지널의 내세를 가진 변종을 겨우 발견한 거야. 선생님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대왕성에서만 발견되는 면석충의 책을 모아 뿌려지면 작물이 오리지널의 내숭이 생겨나는 이야기 들어봤지?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그 방법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오리지널은 동물처럼 식물을 감염시키지 않고 단지 변화시킬 뿐이잖아요. 맞아. 하지만 그건 몇십 년 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절 사람들이 오류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방법이야. 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땅을 얻기 위해 정말 많은 방법을 시도했지. 그렇게 세대를 거듭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농지와 작물을 가지게 된 거야. 내가 말한 것처럼 완칭 프로젝트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연구일 수 있어. 어쩌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를 보며 면석충에 치약을 뿌리던 옛날 사람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이동 섹터 위의 식량만으로는 모든 사람의 배를 채울 수 없어. 이동 도시가 닿지 못하는 먼 지역에는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이 있지. 나도 믿고 싶어. 언젠가 오리진을 극복하고 망경의 비옥한 땅을 우리의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또 있었지. 선생님,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늦은 시간인데 연구실에서 뭐해? 정기요금 아깝게. 데이터를 드리러 왔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오, 화승이군. 오랜만이야. 키가 많이 컸구나. 저녁이라도 같이 먹지 않으렴? 아니요. 밭에 할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요. 이 아이 혹시 나를 어려워하는 건가? 무려 대왕성의 1인자인데 어른하시겠어요. 누구는 내 말을 듣지도 않던데 말이야.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도 쉬지 않는 거야? 알았어. 지금 갈게. 늦게까지 보양식을 만드는 것도 정말 힘들겠어. 오, 냄새 좋은데? 이건 누구를 위한 거야? 그 여동생? 아니면 위딱하러 온 친척? 좌락이라고 했던가? 최근엔 추수 준비로 다들 바빴잖아. 그 중에 가장 고생한 사람을 위해 보양식을 준비했지. 참 못됐네. 밥 먹기 전에 꼭 내 기분을 상하게 해야겠어? 그럼 그릇을 좀 가져와 봐. 물론이지. 몇 년 동안 농사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공사 쪽은 완전 문외한이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 게다가 공부와 윗선들을 상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고작 천사 몇 명 때문에 내 얼굴을 붉혀야 해. 그렇게 한바탕 하면
하루 종일 농사 짓는 것보다 힘들어. 힘들면 많이 먹어. 살이 빠져서 얼굴이 완전 반쪽이네. 많이 먹어도. 좋아. 근데 큰 갈비 3덩이라니. 지금 누구 배 터지는 거 보고 싶어? 이렇게 3개면 돼. 더 담으면 당이 넘칠 거야. 당이 넘치면 지역이 번거롭잖아. 대기라도 하면 더 머리 아프고. 먹고 싶지 않으면 나가도 돼. 그건 안 되지. 정선수로 만든 보양식인데 버리면 아깝잖아. 오늘따라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보양식 얘기일 뿐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맛있는 갈비는 정사들을 기른 스톡비트에서, 그리고 이 부드러운 연근은 정사들을 깎은 연못에서 나오는 거잖아. 이 탕을 마실 수 있는 건 여러 세대에 걸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물론 네 노력도 담겨있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로 이 소중한 땅을 망쳐서는 안 되는 거라고.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도 여전하구나. 오래됐지. 이제 다 잊어버릴 정도야.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조차. 가끔은 정말 기억에서 지워졌으면 하기도 해. 넌 농사일에 헌세라는 천사. 나는 농업을 배우는 사람.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싶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설령 내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날 대신에 기억하겠지. 사세대의 기록에서도 희생된 지축인의 명단에서도 기억될 테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자.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 내가 신경 쓰이는 건 딱 한 명이야. 네 남동생.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시간은 속일 수 없어. 오랫동안 널 믿으면서 지내왔지만 이제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 슈, 지금 이 시점에 그 사람이 돌아오면 안 됐어. 나를 난처하게 만들지 말아줘. 소마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덕군, 왜 도망쳐? 알았어. 네 책임 그림책이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까 책에 있는 사람 얼굴에 낙서하지 않을게. 이제 됐지? 그림책? 혹시 무슬기를 얘기하는 제 불찰입니다. 종사님과 슈천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만화책 같은 무예 기록을 마음에 들어할지도 모르죠. 소마님, 여긴 무슨 일이시죠? 자, 이거 받아. 팔찌? 보들이 털로 만든 거야. 오늘 보들이를 집까지 데려다 줬잖아. 고맙다고 전해달래. 전 딱히 한 건 없는데 번거롭게 만들어버렸군요. 화생말이 너무 마음 쓰지 마. 평소에는 멀쩡한데 농사기만 나오면 왜 그렇게 변한지 모르겠어. 천사부에서 수업 듣는 애들도 그래서 화생을 무서워하더라고. 마치 화생방에 들어간 것들을 모르나? 화상이 벌써 천사부에서 수업 천사를 맡고 있다고요? 시언니가 바쁠 때는 화생이 대신 수업을 진행해. 천사 중에도 직책이 많아서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참, 투태구는 왜 촛불이라고 불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야. 설마 지촉인? 맞아. 이상하잖아. 요즘에 누가 촛불을 쓴다고. 지촉인의 본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촉인의 뜻은 전 영국의 공식 전달자입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배달할 때 조심해야 하잖아. 편지가 다 타버리면 안 되니까. 그치? 왜 웃는 거죠? 그림쟁이 붓근씨? 아니에요. 편지 배달하는 조떼구님. 여름해가 저물었고 신선한 저녁바람이 불어왔다. 흙내음이 사람들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풀밭에서는 풀벌레가 울었고 저녁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멀찌감치 서성이고 있었다. 눈썰미가 좋은 소마는 바로 그 망설이는 모습을 포착했다. 화상,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천사들에게 사케 스톡베스트의 등록을 도와드려 간 것뿐이잖아. 왜 아직도 화를 내는 건데? 화난 거 아니야? 데리고 온 사케 스톡베스트 때문에 좀 지친 거야. 그럼 돌아가서 쉴래? 아 맞다. 사케 스톡베스트 이름도 지어지 않은데 같이 발견했으니 꼬마 화생과 꼬마 소마는 어때? 아니면 화생 주니어와 소만 주니어 랄까? 에? 싫어. 화생이 풀밭에 쭈그려 앉았다. 죄송합니다.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면. 화난 거 아니라니까. 촛대군, 넌 전달점에서 왜 대항성에 온 거야? 편지도 배달하지 않고 친구도 없어서 맨날 우리랑만 놀잖아. 전 잘못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에 와 공부를 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배웠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원래 하던 일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의문점이 많습니다만 조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구나. 아버지가 좀 엄하시네. 천사부 선생님이 나보다 어린애들을 가르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랑 아빠에게 혼날 거라고 하더라고. 저 떼군도 아버지한테 혼나고 왔구나. 나도 잘못한 일이 많은데 왜 우리 부모님은 혼내러 오시지 않는 거지? 당신의 부모님은? 시언니 말로는 먼 곳에서 천사로 계신데 근데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소식이 없는지는 안 알려주시더라고. 천장어머니 말씀으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소소하게 만족하며 살라고 소원이라고 지어졌대. 세상 일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된다고 했어. 맞아, 행복하면 그만이지. 그치, 젖대군? 그러면 좌 장군님도 자랑님이 평생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셨겠군요. 종사님께서도 아마 당신이 아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랐을 겁니다. 이분은 누구야? 아직 이름을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 성은 운씨, 이름은 청평입니다. 가끔 여자는 같다는 말을 듣기도 하죠. 아냐, 좋은 이름이네. 여름 연못이 떠올라. 화생이라는 이름에도 의미가 있어. 한 농부가 벼 심은 논밭에서 화생을 주었고 마을 어른들은 전설처럼 벼에서 태어난 아이인 줄 알고 이름을 지었댔어. 시언니가 그때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내일 가져와서 우리 다 같이 볼까? 소만! 해, 우리 모두 좋아하는 사진인데 첫 대굴랑 복권한테를 보여주자고. 화생은 왜 별명이 없는 거죠? 자라님께서 별명을 하나 지어주는 건 어떤가요? 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여름밤의 부드러운 바람이 매미와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씻고 불어왔다. 바람은 네 사람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반들빛무리가 날아올랐고 하늘에서는 별똥별이 떨어졌다. 소마는 반딧불을 젓는 걸 그만두고 숨을 헐떡이며 풀밭에 드러누웠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다. 눈에는 순간의 즐거움이 가득 차 있었다. 봐, 별똥별이야. 꿈을 꾸고 싶어요. 신명의 전설에 따르면 별똥별이 떨어진 곳은 풍년이 든다고 시언니가 말했어. 우리 별똥별 떨어진 곳을 한번 찾아가 볼까? 그건 그때 너를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한 이야기야. 다 컸는데도 그걸 믿어? 당연하지. 자고로 믿음이란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무래도 별똥별이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군요. 대왕성에 바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왕성 밖으로 가보자고. 가자. 만약 하늘 끝에 떨어진 거라면요? 그럼 하늘의 끝까지 찾아가 볼 거야. 나는 꼭 갈 거야.
가능하다면 화생도 너희도 함께 모두 다 데리고 반드시 갈 거라고. 해가 뜨기 전까지 충분히 찾아볼 시간이 있어. 설령 찾지 못하더라도 계속 찾을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별을 찾는다고요? 네, 별을 찾는답니다. 이게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별을 찾는 거요? 아니요. 가자. 일단 저기 작은 강부터 건너가 보자. 저게 자락? 너 올해 몇 살이야? 19세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니, 그냥 나보다 어리구나. 얘들아, 무슨 얘기해? 내일이 하지야. 대왕성에서 신문제가 열리는 날이지. 사람들이 영웅놀이를 하면서 신동을 기린다고 하는데 같이 놀러 가지 않을래? 말 안 해도 다 같이 모을 거지만, 그치? 별을 찾는다고 하지 않았어? 날이 밝으면 찾을 수 없잖아. 그래서 별 찾는 건 관두기로 했어. 신농제? 놀면서 즐겨도 되는 곳인가요? 그럼 신농제에는 연극 공연도 있고 묘회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엄청 많아. 촌장 할머니도 우리가 시간이 고생했으니까 가서 놀고 와도 된다고 했어. 아직도 나랑 같이 가. 나는 오카리나 연주할 거고 볼만한 공연도 많을 거야. 좋습니다. 같이 가죠.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이 생각해라.